네, 올해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실 거고 여러분의 저축한 돈을 또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고민하실 겁니다. 주식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또는 해외 주식 또는 해외 달러 이런 환 투자도 할 수 있고 금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고뇌를 짠 고민의 어떤 집합체이고 또 고민의 어떤 그 결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민 지금 현재 많이 해보셔야 될 때고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알아봐야 될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투자할 거냐, 과연 2022년 어떻게 투자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파트가 지난 6, 7년 동안 많이 올랐죠.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항상 누구든 투자를 할 때는 실거주, 자기 주택, 자가주택을 해서 실거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거주 하다가 어느 순간 인기가 좋아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가수요가 붙게 되죠. 이 가수요가 이 부동산 가격을 많이 부추기고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가수요가 사라지고 이제는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거주 수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대출의 규제들이라든가 보유세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투자에 대한 흐름이 좀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내 집 마련하시려면 항상 부동산 투자의 흐름과 자산의 증식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22년의 이 시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2022년을 이끌어갈 부동산 투자의 화두는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이 여러 가지 규제와 또 부동산 현상, 너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직접 살 수 없다라면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도로 바뀌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장이 이 2022년과 2023년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2022년이라는 지금 현재는 부동산 아주 최고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좀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묻기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규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라든가 그리고 또 보유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가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금리도 많이 인상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연말에 종부세 폭탄 맞으시는 분들 과연 내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보다는 뭐 월세가 나오는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고 보유세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취득세를 좀 줄여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또 이 시장이 좀 왜곡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월세도 나오고 보유세 이런 피해 다닐 수 있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엉뚱한 데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데 특히 그런 대표적인 얘기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죠. 지식산업센터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죠. 지금 터무니없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투자가 또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들은 늘어나지 않고 사무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소위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내줄 수지가 맞지 않는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든 부동산 규제와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이런 부분들에서 거래가 위축돼 있습니다. 이제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 항상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을 하지 못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의 중심, 아무래도 서울은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은 약간의 하락, 그래서 조정기가 도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단 수도권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분들이 혹시 가격이 좀 떨어지면 나도 다시 서울로 입성을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매물이 좀 출현을 하면서 가격이 좀 하락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팔고 언제든지 들어올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내가 좀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좀 더 만들어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재건축보다는 재건축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재개발 시장을 많이 두드리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년 말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부밍이 형성돼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축 쪼개기라든가 이런 걸 막고 그리고 건전한 조합원들의 보호하고 또 조합원의 증가를 늘어나면서 조합원에 대한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거래 허가도 한데 진행하고 있고 뭐 권리 산정 기준일도 미리미리 진행을 미리미리 기준 정해가지고 투기 수요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함으로써 미래 또는 7년, 8년 사업을 좀 뭐 과거에는 재개발하면 15년 또는 20년 걸리는 사업들이었는데 이 신속통합 계획을 통해서 과감하게 정비구역 지정 부분들을 5년, 7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당기고 또 심의하는 심의 자체를 통합심의를 통해서 심의만 거치는 것마다 2년 걸리는 걸 6, 7개월 줄여서 빠른 시간 하에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좀 규제들을 개발 쪽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을 통해서 실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서울시가 진행하는 신속통합계획과 국토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공공주택 복합개발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지금 쌍맥을 이루면서 공급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제든지 거래가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산업 이런 사업들 쪽에서 하는 투자 쪽으로 하고 있는 반대로 지금 현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은 권리산정 이후에 거래되는 부분들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이 좀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 7년, 8년 지정이 되면 7년, 8년 내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니까 준공 이후에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특히 2002년에는 재개발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많이 높고 수요가 많이 있는 서울의 안쪽 도심 내에 낳고 노후된 지역들의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도정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0세대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가로주택 소규모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가로주택 사업들이 앞으로 다소 인기를 누릴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자금적으로는 좀 덜 들어가면서 빨리 아파트가 돼서 내가 직접 들어가거나 또는 나의 자녀들이 또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아파트를 좀 투자할 쪽으로 하는 쪽으로 듣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 부동산 조정기에
재개발의 가격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며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기존의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 조짐하고 2012년을 통과하면서 13, 14년 바닥을 치고 가격이 계속 2020년까지, 21년까지 가격이 올랐죠. 지금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원래 상승 곡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거나 일부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정도가 가격이 내리겠죠. 내리는 정도가. 그런데 재개발을 같은 경우에는 비록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황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은 이 빨간 곡선처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경비구역 지정될 때, 조합 인가날 때, 사업시 인가날 때, 관리 처분할 때, 입주할 때, 입주 후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물론 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내린다라면 재개발의 목표가도 내리겠죠. 내리겠지만 내린다 하더라도 이 파란 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가격이 내리지만 어차피 사업이 진행하는 단계별로 상승분은 계속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의 아파트는 직접적 가격이 하락이 되거나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격은 어차피 오르긴 오르는데 이만큼 오를 거냐 아니면 지금 조정받은 가격으로 내려져서 이만큼 오를 거냐라는 부분의 싸움이 되겠죠. 결국은 재개발은 시간이 가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조정을 받는 만큼의 가격 목표가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6, 7년, 7, 8년에 걸쳐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2022년 이번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갈 거다. 그리고 위치가 좋은 쪽만 가격 인기가 좋을 거냐? 그게 아니고 서울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그 지역마다 주변 아파트 가격 시세에 맞추어서 재개발 가격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분명히 위치와 크게 관계없이 다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인기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지정된 목표를 지정된 지역, 자기가 적합한 편의시설 그리고 자기 적합한 교육 환경, 직장과 가까운 그런 부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지역,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많이 오를 거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은 분명히 좀 덜 오르지만 확실히 오르면서 갈 거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또는 가로주택 사업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가는 지역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서울의 노후된 지역, 노후된 빌라나 주택가를 찾아서 예정된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도가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개발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또는 7년 후면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사업이 진행하는 쪽으로 갈 거고 자녀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예정지 단계에서 투자를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2020년과 2023년 이 사이에는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이 공급하기가 좀 어렵게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 공급이 서울에서는 어려워져서 기존의 다세대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좋은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꼭꼭 박사 그리고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들을 좀 즐겨 애청해 주신다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얻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우리 박승규 TV 부동산 고민 이 고민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